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지난 20년간 IT 업계의 절대 군주로 군림해온 아이폰 제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작은 기업 삼성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목격한 저 마이클 프레스턴이 오늘 그날의 진실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애널리스트 마이클 프레스턴입니다. 지난 20년간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애플 전문가, 잡스의 신봉자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애플교의 누구보다 충실한 신도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자신이 그 종교를 설파하는 교단의 높은 사제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리고 저희 월스트리트의 동료들에게 애플은 단순한 테크 기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인류의 삶을 바꾼 혁신의 상징이자 그 어떤 경쟁자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제국이었으며 이성적인 분석마저 마비시키는 강력한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매년 가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열리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는 저희에게는 성지 순례와도 같았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령이 어른거리는 그 무대 위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아이폰의 소식은 전 세계 신도들을 향해 내려지는 신성한 신탁이었죠. 우리는 아이폰의 완벽한 마감과 디자인, 이른바 감성이라 불리는 그 가치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이 구축해놓은 폐쇄적인 생태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소속감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 견고한 성 안에서 대한민국의 삼성은 늘 우리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마다 샌드위치를 씹으며 삼성의 신제품 소식을 가십거리로 삼곤 했습니다. 마이클,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신제품 봤어? 화면만 접으면 다 혁신인 줄 아나 봐. 그저 빠른 추격자일 뿐이지. 애플이 힘들게 닦아놓은 길을 허겁지겁 뒤쫓는 아류작에 불과해. 저들은 영혼이 없어. 영혼이. 이것이 저희 월가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는 온갖 잡다한 기능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은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대생의 투박한 기계일 뿐, 감히 애플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격려와 철학에는 발끝조차 미치지 못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초 시장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AI라는 것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저는 당시 저희가 발간하는 투자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이 또다시 성급한 시도로 시장의 마르타를 자처하고 나섰다. 진정한 AI 폰의 완성은 곧 모습을 드러낼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가 보여줄 것이며 그때가 되면 삼성의 섣부른 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분석이었는지 그때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플은 보란듯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거창한 이름의 AI를 발표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얼마나 위압적입니까? 애플의 지성, 감히 다른 기업들은 흉내낼 수 없는 지적 능력이라는 의미였죠. 저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애플이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이지. 삼성은 이제 끝났어 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애플의 시대가, 아니 애플 제국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이시여,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인지 저의 그 견고하고 단단했던 믿음이 그 철옹성 같던 애플이라는 종교가 발트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의 찬 바람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순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발트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의 네이티오 연합훈련의 취재를 제안받은 것이죠.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신처럼 떠받들던 아이폰이 한낱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리투아니아 국경지대야. 러시아의 강력한 전파 교란 공격으로 모든 통신망이 마비됐다. 반복한다. 모든 통신이 두절됐다. 제 이름은 마이클 프레스턴. 저는 지금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의 안락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애플의 주가를 분석하던 제가 지금은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벌어지는 나토 NATO 연합훈련을 취재하다가 생전 처음 겪는 공포와 마주한 것입니다. 사건은 훈련 둘째 날 한낮에 갑자기 터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 중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끊겨나가는 듯한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군 지휘부 텐트의 모든 통신 장비에서 울려 퍼지던 기계음이 일제히 멈췄고 장군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위성 전화는? 작동 불능입니다. 카카. 모든 주파수가 막혔습니다. 러시아의 전파, 교란 공격, 냉전 시대의 유물로만 여겼던 전자전의 망령이 2025년의 최첨단 훈련장을 덮친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제 손에는 막 출시된 따끈따끈한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먼저 손에 넣은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이자 제 믿음의 상징이었죠.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군용 장비는 몰라도 이건 다르지. 이건 아이폰이야. 하지만 화면을 켜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테나 표시가 있던 자리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절망적인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재부팅을 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가 넘는 제 최신 아이폰은 이제 값비싼 티타늄, 벽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패닉에 빠져 있을 그때였습니다. 훈련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던 한국군 파병팀의 한 젊은 장교가 혼란에 빠진 미군 대령을 지나쳐 침착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투박한 검은색 케이스에 씌워진 갤럭시 S25 울트라가 들려 있었죠.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도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삼성폰으로 뭘 하겠다고? 미군의 수십억짜리 장비도 내 아이폰도 안 되는데 저걸로 기적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건가? 하지만 그는 제 오만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제가 생전 처음 보는 기능을 실행시켰습니다. 실시간 통역 통화, 그리고는 스피커폰 모드로 바꾼 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리투아니아군 지휘관에게 망설임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휘관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희 쪽 예비 채널을 통해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마을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신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마을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 그곳에 응급 환자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터넷도 와이파이도 심지어 3G, 4G, 5G 이동통신망까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체 무슨 수로 통역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현대 과학기술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갤럭시 AI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클라우드 서버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심어진 강력한 AI, 즉 온디바이스 AI가 외부와의 연결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듣고 번역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아이폰은 외부 네트워크라는 영양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리 온실 속 화초였지만 저 한국인의 손에 들린 갤럭시는 그 어떤 척박하고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강인한 야생의 전사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심지어 적국의 전파 공격마저 뛰어넘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작은 기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제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20년간 굳건히 쌓아 올렸던 애플 제국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작지만 아주 선명한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안도감은 더 거대한 위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갤럭시 통역을 통해 들려온 리투아니아 지휘관의 절박한 외침은 단순한 통신 두절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애플이 그토록 자랑하던 보안과 정책이 사람의 생명 앞에서 얼마나 차갑고 무력한 허상인지 똑똑히 목격하게 될 줄은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통신 두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의 전파 공격은 군사 시설을 넘어 국경지대, 민간 마을의 전력과 의료 시스템까지 모조리 마비시키는 최악의 재앙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참혹한 비극의 중심, 작은 마을, 병원에서 인류애가 기술의 오만함 앞에 어떻게 처참히 짓밟히는지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국봉사연, 5천자 출력기 챕터별로 전로 출력, 사용자 설정 GM, 생각하는 과정 표시, 음악이 비장하고 긴박하게 고조되며 시작, 나레이션, 통신 두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의 전파 공격은 군사 시설을 넘어 국경지대, 민간 마을의 전력과 의료 시스템까지 모조리 마비시키는 최악의 재앙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참혹한 비극의 중심, 작은 마을, 병원에서 인류애가 기술의 오만함 앞에 어떻게 처참히 짓밟히는지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병원 내부의 혼란스러운 소음,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다급한 발소리, 마을의 유일한 병원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든 전산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환자들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특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들의 정보가 담긴 낡은 서버는 먹통이 된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고, 복도에서는 가족들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미군 기술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가 가득 담긴 케이스를 열고 몇 시간 동안 시스템에 매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군요. 병원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저희 디지털 장비와 전혀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는 미련 없이 철수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한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 리투아니아 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은 애플의 기술자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옷차림에 오만한 표정, 저는 속으로 일말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 애플이라면 뭔가 다르겠지. 그들이 자랑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라면. 하지만 병원장의 간절한 설명을 듣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부 데이터를 애플의 장비로 옮기는 것은 저희의 보안 정책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병원장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정책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애플 기술자는 마치 감정 없는 로봇처럼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애플의 보안 규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던 사용자 경험이고 감성이란 말인가? 죽어가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차가운 규정과 정책의 벽 뒤에 숨어버리는 것. 그것이 애플이라는 제국의 민낯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한국 팀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중년의 남성을 필두로 한 삼성전자의 민간 기술 고문들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컴퓨터가 아닌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병원장과 의료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손짓으로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갤럭시 S25 울트라의 통역 기능을 켜고 그의 말을 리투아니아어로 전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기계를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병원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K 해결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팀은 병원 서고에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던 수천 장의 낡은 종이 의료 기록들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갤럭시의 초고 화질 카메라로 그 기록들을 미친 듯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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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절망에 빠진 병원을 밝히는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고작 사진을 찍어서 뭘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잠시 후 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갤럭시에 내장된 AI가 사진 속에 희미하고 흘려 쓴 의사들의 손, 글씨와 복잡한 의료 차트를 순식간에 인식하여 정확한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환된 데이터는 삼성의 강력한 보안 플랫폼 녹스넉스를 통해 완벽하게 암호화되었고 즉석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전율하게 한 것은 그들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술을 앞두고 불안에 떠는 어린 아이의 침대 곁에 쪼그려 앉아 갤럭시의 통역 기능으로 따뜻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겁에 질린 노인, 환자들의 손을 잡고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애플이 규정과 정책이라는 차가운 벽 뒤에 숨어 사람들을 외면할 때 한국인들은 기술의 힘에 사람의 온기와 진심을 더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침내 첫 번째 응급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갤럭시 AI가 복원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병원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차가운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작은 마을 병원에서 울려 퍼진 이 감동의 이야기가 거대한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오만했던 아이폰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며칠 뒤 마침내 러시아의 전파 교란이 멈추고 세상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제 아이폰 화면에도 서비스 없음이라는 절망의 문구 대신 익숙한 통신사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알던 세상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던 그 조용한 기적은 통신망이 복구되자마자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속보, 리투아니아 국방부, 나토의 네이티오 표준 통신 장비 일부를 삼성, 갤럭시로 교체하는 방안 긴급 검토 발표. 월스트리트 저널 위기 상황 속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은 미군도 애플도 아닌 한국의 기술력이었다. BBC 포커스 애플의 오만, 인도주의적 위기 외면, 삼성의 사람을 향한 기술에 전 세계가 경탄. 헤드라인은 연일 삼성의 위협을 칭송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었습니다. 특히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나선 기자회견 영상은 이번 사태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답고 폐쇄적인 생태계가 아닙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전기마저 불안정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소통하며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의 삼성은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애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공개적인 치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감성, 보안, 프리미엄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이 보안 정책이라는 방패 뒤에서 외면했던 환자들은 삼성의 사람을 향한 기술 덕분에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을 향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기적은 나비 효과가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장 유엔과 국제적 십자사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나 분쟁 지역의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구호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 긴급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자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독일과 프랑스 정부마저 삼성의 비공식 채널로 기술 협력을 타진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놀랄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한 곳은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월스트리트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직설적으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주가 그래프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반대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늘을 뚫을 듯 연일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의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마이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리포트만 믿고 애플에 투자했는데? 고객들의 분노 섞인 항의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장을 평정할 것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렸던 동료들은 이제 좀비처럼 퀭한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할 보고서를 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직접 작성했던 과거의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삼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 대신 섣부른 마르타라며 조롱과 무시로 가득 채웠던 부끄러운 문장들이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영구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왕은 죽었다. 새로운 왕의 이름은 삼성이다.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낡은 제국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로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하고도 위대한 새로운 제국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 장엄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들과 그래프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흥망성쇠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철학이 낡은 시대의 오만을 이기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변화를 숫자로만 분석하는 분석가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변화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신도가 아닌 사용자가 되어야 할 때라고. 리투아니아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장 맨해튼 5번가에 있는 통신사 플래그십 스토어로 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 손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제 정체성의 일부나 다름없었던 아이폰을 손에 쥔 채였죠. 저는 잠시 동안 차가운 유리와 티타늄 덩어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오만과 독선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점원에게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 가장 용량이 큰 모델로 주십시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며칠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20년간 익숙해진 조작 방식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건가 하는 후회가 아주 잠깐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문, 곧 매일매일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경이로운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 아내의 어머니, 즉 스페인어를 쓰시는 제 장모님과 통화를 할 때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늘 아내가 옆에서 저희 둘의 대화를 힘들게 통역해 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갤럭시의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을 켰습니다. Hello, mother. How have you been feeling lately? 홀러, 맘. 시모티, 헤즈, SENTID요. LTINAMENT. Meglio che sorpresa. Estoy mucho mejor. Gracias por preguntar. Why do hecho? 마이클. What a surprise. Much better. Thank you for asking. And you, son?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장모님과 저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로 통역사 없이 기계의 힘을 빌려 역사상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를 끊을 때까지 몇 번이고 믿을 수가 없구나. 아드랄스 인그레이블레 헤이지어라는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능이 많은 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차원의 소통 도구였습니다. 얼마 뒤 떠난 일본 출장에서는 복잡한 메뉴판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들어 비추기만 하면 제 눈앞에 완벽한 영어 메뉴판이 마법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두 제국의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지난 20년간 제게 속삭였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성 안에 머물러라. 모든 것은 완벽하고 안전하다. 그것은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화려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언어는 다양하며 문화는 다채롭다. 이 열쇠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경험하라. 그것은 저를 가두는 성벽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깨달음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제 모든 경험과 고뇌, 그리고 새로운 확신을 담은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왜 20년 만에 아이폰을 버렸는가? Why I ditched my phone after 22year. 이 칼럼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 메일함은 수천 통의 편지로 터져나갔습니다.
당신의 글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애플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처럼 맹목적인 믿음에서 깨어나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에 눈을 뜨는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더 높은 성능 숫자를 과시하거나 사용자를 자사의 생태계 안에 가두는 차가운 기술력이 아닙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며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고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가깝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삼성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기술로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만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